여러분, 회사 다니시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벌써 나이가 이만큼 됐네?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았네? 그런데 요즘은 또 이런 말도 들립니다. 정년이 65세로 바뀐다더라. 대신 월급이 깎인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제일 먼저 불안해지죠. 나는 해당되는 건가? 내 월급은 얼마나 줄어드나? 그럼 나는 뭘 준비해야 하나? 오늘 대본은 그 불안을 더 키우려는 게 아닙니다. 딱 세 가지를 분명히 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내가 정년 연장에 해당되는지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 둘째, 월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이 어떤 구조인지 쉽게 풀어 드립니다. 셋째,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하는지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감정 빼고 생활에 필요한 이야기만 차분히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전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요즘 나오는 정년 65세 이야기는 정년만 올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년이 늘어나면 회사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많은 경우 임금 체계를 함께 조정하려고 합니다. 흔히 임금 피크제 같은 방식이 같이 언급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년이 늘어도 월급이 그대로일 거라고 기대하면 나중에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회사 인사팀이나 노무 담당자, 노조 혹은 상담센터에 문의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정년 연장 관련해서 우리 회사 적용 시점과 임금 조정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임금 피크제나 재고용 조건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말해야 상대도 정확히 설명합니다. 그냥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월급 깎인다던데요. 이렇게 물으시면 대화가 겉돌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받게 될 영향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정확히 묻는 게 실력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내 출생연도 기준으로 내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머리 아프게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정년 연장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는 말이 나오면서 많은 영상에서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눠 설명합니다. 어떤 해부터 몇 세, 그 다음은 몇 세, 마지막은 65세. 문제는 이 설명을 듣고도 사람들이 결론을 못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50대 후반이신 분들, 특히 1967년생 전후로 걸쳐 있는 분들, 이분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체감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70년생 전후의 분들, 이분들은 정년이 늘어나는 흐름 속에서 임금 조정 구조를 현실로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다고들 말합니다. 왜냐하면 정년 연장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 구간과 겹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1973년생 이후 세대는 완전한 65세 정년 체계가 정착된 뒤에 그 환경에서 퇴직 시점을 맞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년이 늘어나는 게 내 삶에 좋은지 나쁜지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 내 지갑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급 얘기를 하겠습니다. 월급 최대 50% 삭감 같은 문구가 왜 나오느냐? 그 핵심은 임금 체계가 연공형으로 되어 있는 회사가 많다는 점입니다. 오래 다닐수록 나이가 들수록 월급이 올라가는 구조죠. 여기서 정년만 늘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원래 60세에 퇴직할 사람을 5년 더 고용한다.
그 5년 동안 기존 구조대로 월급이 유지되거나 올라간다. 그러면 전체 인건비가 크게 늘어난다. 그래서 기업들은 보통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고민합니다. 하나는 임금 피크제처럼 일정 시점 이후 임금을 낮추는 방식. 다른 하나는 정년 후 재고용, 직무 조정, 근로시간 조정 같은 방식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건 방식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내가 받는 월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줄어드는 폭이 작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왜 월급이 줄어드나? 평생 성실하게 다녔는데 왜 마지막에 흔들리나? 그 마음 당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억울함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준비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정년이 늘어난다는 말이 내 귀에 들어온 순간부터 여러분은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월급이 줄어도 버틸 수 있는 생활 구조. 둘째, 회사가 나를 평가하는 방식이 바뀌어도 버틸 수 있는 일의 구조. 지금부터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잡아 드릴게요. 먼저 생활 구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60세 이후 월급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가정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큰돈을 벌 전략이 아닙니다. 큰돈을 버는 건 쉽지 않습니다. 대신 큰돈이 새는 구멍은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순서는 딱 3단계입니다. 첫 단계, 고정 지출부터 정리합니다. 통신비, 보험료, 구독료, 전기결제, 자동차 유지비, 대출이자. 이건 월급이 줄면 가장 먼저 목을 조입니다. 특히 보험은 많이 드러났으니 안심이 아니라 제대로 드러났는지가 핵심입니다. 중복된 보장, 안 쓰는 특약, 과한 실손 구조가 있으면 월급이 줄 때 견디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단계, 부채를 줄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월급이 줄어드는 구조에서 대출이 남아 있으면 생활이 아니라 생존이 됩니다. 정년 전까지 대출 원금의 방향이라도 꺾어 놓는 게 목표입니다. 빚이 줄어야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세 번째 단계, 생활비를 줄이는 연습을 미리 합니다. 이게 정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월급이 줄어든 뒤에 줄이려면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줄어들기 전에 연습하면 몸이 적응합니다. 여기까지가 생활 구조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일의 구조로 가겠습니다. 정년이 늘어나는 흐름에서는 나이가 많다가 보호가 되기보다 나는 아직 쓸모가 있다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준비해야 하느냐? 첫째, 지금 하시는 일에서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내 업무를 누가 봐도 정리된 사람, 인수인계가 깔끔한 사람, 문제 생기면 해결 흐름을 아는 사람, 이런 분들은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둘째, 회사에서 앞으로 중요해지는 기술을 하나라도 잡아야 합니다. 거창한 자격증이 아니라 실무에서 바로 쓰는 능력입니다. 문서 정리, 엑셀, 보고서, 고객 응대, 현장 안전, 품질 점검. 직무와 연결되는 것 하나만 잡아도 협상력이 달라집니다. 셋째, 재고용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정년 뒤에 어떤 형태로 계약이 바뀌는지,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임금 기준이 무엇인지. 이걸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통보받으면 흔들립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있으면 선택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남을 겁니다. 그래도 정년이 늘어나면 좋은 점도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소득 공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60세 퇴직 후 연금 수령 전까지 공백이 길게 느껴지는 분들께는 임금이 줄더라도 일이 이어진다는 자체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5년을 더 일하면 연금 설계에도 변수가 생깁니다. 어떤 분은 연금을 조금 늦춰서 더 받는 전략을 고민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일하면서 보험료를 더 납부해 수령액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핵심은 같습니다. 좋다, 나쁘다의 감정이 아니라 내 상황에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의 결론을 딱 한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년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이 들리는 순간부터 나는 월급이 줄어드는 상황까지 포함해서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2부에서는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년 연장이 실제로 내 월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회사마다 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나는 회사와 어떤 대화를 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는지, 이걸 아주 쉽게 대화 문장까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1부에서 정리한 핵심은 딱 하나였죠. 정년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이 들리는 순간부터는 월급이 줄어드는 상황까지 포함해서 미리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제일 답답해 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좋다면서요. 그런데 왜 월급이 줄어든다는 말이 같이 붙나요? 그리고 그 월급은 도대체 언제부터 얼마나 줄어드나요? 오늘 2부는 이 질문만 제대로 풀어드릴 겁니다. 말을 어렵게 하지 않고 여러분이 실제로 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부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정년 65세 논의가 나올 때 항상 같이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임금 피크제, 재고용, 직무급, 성과급 이런 말들이죠. 여러분이 딱 기억하셔야 할 건 이겁니다. 정년 연장은 고용 기간을 늘리는 이야기고, 임금 피크제는 그 기간을 늘리는 대신 인건비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즉, 한 세트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 계산이 바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어떤 직원이 60세에 월급 500만 원을 받습니다.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회사는 5년을 더 고용해야 하죠. 그런데 지금처럼 연공형 구조라면 60세 이후에도 임금이 크게 떨어지지 않거나 직급 구조에 따라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회사는 5년 동안 인건비를 그대로 더 부담해야 합니다.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장하는 게 임금 피크제입니다. 그럼 임금 피크제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정년은 늘려주는데 60세 전후부터 월급을 단계적으로 낮춘다. 그리고 낮춘 월급으로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까지 계속 근무하게 만든다. 여기서 여러분이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월급을 깎고도 하는 일은 똑같이 시키는 거냐? 이건 회사마다 다릅니다. 일을 줄이고 월급을 줄이는 곳도 있고, 일을 거의 그대로 두고 월급만 줄이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할 준비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갈지 미리 확인하는 것. 둘째, 어떤 방식이 오더라도 내가 손해를 덜 보는 선택지를 만들어 두는 것. 지금부터 이 두 가지를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 드릴게요. 먼저 1번, 우리 회사 확인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확인해야 할 문장은 딱 3개입니다. 이 3개만 물어보면 큰 윤곽이 나옵니다. 첫째, 우리 회사는 정년 연장 논의가 있나요? 둘째, 임금 피크제를 이미 하고 있나요? 아니면 도입 예정인가요? 셋째, 60세 이후는 재고용 계약으로 가나요? 아니면 정년 자체가 연장되나요? 이 3개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년 연장이라고 똑같이 말해도
실제 현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길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길은 정년 자체를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법이 바뀌면 회사도 그 흐름에 맞춰 정년을 63세, 64세, 65세로 맞추는 겁니다. 두 번째 길은 재고용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정년 60세를 유지하되 60세 이후는 계약직이나 촉탁직 형태로 다시 계약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두 길이 느낌이 다릅니다. 정년 연장은 같은 회사 직원으로 계속 가는 느낌이고 재고용은 같은 회사지만 계약이 새로 시작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월급이 줄어드는 폭은 재고용 방식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재고용은 직책과 직무를 바꾸면서 임금을 낮추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월급이 줄어든다는 말 도대체 어느 정도냐?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무조건 50% 삭감 같은 말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확정 공식은 아닙니다. 다만 구조상 그리고 해외 사례를 보면 월급이 30%에서 50% 정도까지 줄어드는 방식이 검토되거나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즉, 정확한 숫자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준비는 최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계산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내 월급에서 30%가 줄면 얼마인가? 50%가 줄면 얼마인가? 이 두 숫자를 딱 메모해 두세요. 월급 400만 원이면 30% 줄면 280만 원, 50% 줄면 200만 원입니다. 월급 600만 원이면 30% 줄면 420만 원, 50% 줄면 3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한 번만 써보시면 느낌이 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생활 방식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대비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대비법을 저는 4단계로 나눠 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1단계는 정보 확보, 2단계는 지출 구조 조정, 3단계는 소득 공백 설계, 4단계는 회사 안에서의 협상력 만들기. 먼저 1단계 정보 확보. 여러분, 회사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공식 공지 나오기 전부터 이미 내부에서는 방향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건 소문 듣기가 아니라 자료 확인입니다. 사내 규정집,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공지. 이런 문서에 임금 피크제, 재고용, 촉탁직, 정년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혼자 보기 어려우면 노조가 있으면 노조에 묻고 없으면 인사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말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정년 이후 고용 형태와 임금 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임금 피크제 기준표나 적용 규정이 있으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물으셔야 합니다. 2단계 지출 구조 조정. 여기서부터는 진짜 현실입니다. 월급이 줄어들 때 제일 먼저 무너지는 집이 어떤 집인지 아세요? 벌이가 적은 집이 아닙니다. 고정 지출이 큰 집입니다. 특히 세 가지는 반드시 손봐야 합니다. 대출, 보험, 자동차. 대출이 있으면 월급이 줄어드는 순간 바로 숨이 막힙니다. 보험이 과하면 월급이 줄어도 고정으로 빠져나가서 더 힘듭니다. 자동차는 유지비가 생각보다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줄이라는 게 아닙니다. 정년 전까지 고정 지출을 낮춘 구조로 몸을 옮기는 겁니다. 3단계 소득 공백 설계.
정년이 늘어나는 제도의 목적 중 하나가 소득 공백을 줄이자는 건데요. 현실에서는 월급이 줄어들 수 있으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소득 공백이 0이 되는 게 아니라 소득 공백이 낮은 소득 구간으로 바뀌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60세 이후 5년을 여유로운 5년이 아니라 지출을 관리해야 하는 5년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그 설계는 아주 단순합니다. 월급이 30% 줄어든 시나리오와 50% 줄어든 시나리오에서 내가 매달 얼마가 부족한지 계산해 두는 겁니다. 부족분이 50만 원인지 100만 원인지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방법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부족분이 50만 원이면 지출 조정으로 해결할 여지가 큽니다. 부족분이 150만 원이면 지출 조정만으로는 어렵고 추가 소득이나 자산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이걸 미리 계산해 두는 사람이 나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4단계 회사 안에서의 협상력 만들기.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년이 늘어나고 임금 체계가 바뀌는 시기에는 회사 안에서 직원이 크게 2부류로 갈립니다. 한 부류는 대체 가능한 사람, 다른 한 부류는 남겨야 하는 사람. 이 차이는 직급이 아니라 업무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누가 와도 바로 대체될 수 있는 일이면 조건 협상에서 약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맡은 일이 현장 지식이 필요하고 오류가 나면 손해가 큰 일이면 회사도 쉽게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직책이 아니라 내가 맡은 역할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업무 기록을 깔끔하게 남기고 문제 해결의 기준을 만들고 후배들이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사람. 이런 분들은 임금이 깎이는 구조에서도 협상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년 연장 논의가 진행되면 성과, 직무, 생산성 이런 단어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때부터는 나이로 버티는 시대가 아니라 내가 가진 기술로 버티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 자격증이든 실무 능력이든 딱 하나만 잡으세요. 엑셀을 못하면 엑셀 설비면 설비, 안전이면 안전, 고객 응대면 응대. 그 하나가 60세 이후의 조건을 바꿉니다. 여기까지가 2부의 핵심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정년 연장은 단독으로 오지 않고 임금 조정과 같이 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회사 방식 확인, 월급 30%와 50% 감소 시나리오 계산, 고정 지출부터 줄이기, 60세 이후 5년의 부족분을 설계하기, 회사 안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할 만들기. 이걸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아직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만 듣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 국민연금입니다. 정년이 65세로 바뀌는 흐름에서 국민연금을 언제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실제 손에 들어오는 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3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 전략을 아주 쉽게 풀어서 드리겠습니다. 조기 수령, 정상 수령, 연기 수령. 이 세 가지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바로 판단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월급 얼마나 깎일까? 현실 숫자 공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정년이 늘어난다. 이건 이제 거의 확정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로 궁금한 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월급은 얼마나 줄어드는 건데? 이 질문 피하지 않고 바로 답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년이 늘어나면 월급은 거의 반드시 줄어듭니다. 그것도 몇만 원, 몇십만 원 수준이 아닙니다.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회사들의 월급 구조는 대부분 연공서 연령입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근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월급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60에서 65으로 늘리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0에 월급 600만 원 받는 직원이 있습니다. 정년이 늘어나면 그분은 65까지 회사에 남습니다. 연공서열 구조라면 월급이 그대로거나 오히려 더 올라가야 합니다. 700만 원, 800만 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인건비 회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대기업도 쉽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임금 피크제입니다. 임금 피크제는 정년을 늘려주는 대신 월급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일은 계속할 수 있게 해줄게. 하지만 예전 월급은 못 준다. 이 구조가 정년 65세의 핵심입니다. 이게 이론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간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2013년에 이미 정년을 60에서 65으로 늘렸습니다. 그때 일본 정부가 기업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용은 유지하라. 하지만 임금은 성과 중심으로 재조정하라.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년 이후 재고용된 일본 근로자들의 월급은 정년 이전 대비 40%에서 70% 수준이었습니다. 즉 30%에서 많게는 60%까지 월급이 줄었습니다. 이건 일부 사례가 아닙니다. 일본 전체에서 나타난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와 국회가 참고하고 있는 모델이 바로 이 일본식 구조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상황에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예순에 월급 600만 원 받던 분이라면 정년 연장 후에는 월 240만 원에서 420만 원 선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순에 월급 400만 원이라면 정년 이후에는 월 160만 원에서 280만 원 정도입니다. 예순에 월급 800만 원이던 분은 정년 이후 월 320만 원에서 560만 원 선이 됩니다. 물론 회사마다, 직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큰 방향은 같습니다. 정년은 늘고 월급은 줄어든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왜 나이 들었다고 월급을 깎습니까? 억울하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구조에서는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노조가 약하거나 없는 회사, 중소기업, 개인 사업장에 가까운 곳일수록 감액 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괜찮을까요? 상대적으로는 낫습니다. 노조가 강하면 임금 삭감 폭을 줄이거나 보전 수당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 깎인다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년 연장은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공무원 연금은 퇴직 후 바로 나오기 때문에 소득 공백이 덜할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제도 무조건 나쁜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순에 퇴직하면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5해 동안 수입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 5해 동안 저축을 까먹거나 자녀 눈치 보거나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했습니다. 정년 연장이 되면 월급이 줄어도 회사를 완전히 떠나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0이 되는 구간이 사라집니다. 또 하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조금 더 쌓일 수 있습니다. 사회와의 연결도 유지됩니다. 집에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금방 무너집니다. 일을 계속한다는 건 경제적인 의미뿐 아니라 정신적인 의미도 큽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 준비 없이 맞으면 충격이 큽니다. 월급이 갑자기 반으로 줄어드는데 아무 대비가 없다면 그건 재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몇 년생인데 얼마나 급한지, 그리고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이 충격을 줄일 수 있는지,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나? 정년 65세 시대 진짜 대비 전략.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편해지셨나요? 아니면 더 불안해지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결국 또 우리만 손해보는 구조구나, 이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 감정 너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정년은 늘려놓고 월급은 깎고 준비는 개인에게 맡겨놓는 구조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흐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법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기업도 그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부에서는 분노나 걱정 대신 현실적으로 살아남는 방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욕 안 합니다. 정치 얘기 길게 안 합니다. 지금 개인이 당장 할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1착각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먼저 이 착각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도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나는 성실했으니까 괜찮겠지. 정년까지 버티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 세 가지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정년 65세 시대의 핵심은 이겁니다. 회사에 오래 남아있는 것, 생활이 유지되는 것. 월급이 반토막 나면 회사에 남아있어도 생활은 바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사에 남는 전략이 아니라 월급이 줄어도 버티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60세 이후 현실 월급부터 계산하세요. 이건 꼭 하셔야 합니다. 지금 받는 월급 말고 60세 이후 받을 진짜 월급을 계산하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월급 500만 원이신 분, 임금 피크제 40% 삭감되면 실수령 300만 원 아래로 떨어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여금 축소, 성과급 제외, 복지 포인트 감소, 직책 수당 사라짐. 이러면 체감 월급은 250만 원대가 됩니다. 이 숫자를 기준으로 이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나는 월 250만 원으로 지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여기서 고개가 저어지면 지금부터 구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3. 지금 당장 해야 할 세 가지 가장 중요. 첫 번째, 고정 지출부터 줄이세요. 노후를 망치는 건 투자 실패보다 고정 지출입니다. 특히 이 세 가지가 위험합니다. 자동차 유지비, 보험료, 통신비, 구독료.
차 한 단계 낮추기, 불필요한 보험 정리, 평생 자동 결제 끊기. 이건 아끼는 게 아니라 미래 월급을 미리 맞추는 연습입니다. 두 번째, 회사 박수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말 들으면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해? 이제 와서 뭘 새로 배워? 그런데 착각입니다. 정년 이후 필요한 건 큰 돈이 아닙니다. 월 50만 원, 100만 원. 이게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경력 살린 자문, 단기 강의, 주 23일 파트타임, 경험 기반 컨설팅. 이건 청년처럼 경쟁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돈으로 바꾸는 구조입니다. 60대의 가장 큰 자산은 체력이 아니라 경험과 신뢰입니다. 세 번째, 연금 전략을 다시 짜셔야 합니다. 정년 연장 시대에는 연금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엔 빨리 받아야 산다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받느냐입니다. 월급이 줄어드는 대신 연금을 늦추면 평생 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특히 6065세에 일부 소득이 유지된다면 연금 연기 전략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건 다음 영상에서 사례로 아주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 이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셨고 성실하게 세금 냈고 나라를 떠받친 세대입니다. 문제는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고 버티는 세대가 아니라 알고 준비하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정년이 늘어나는 건 선물도 아니고 형벌도 아닙니다. 조건부 기회입니다. 준비한 사람에겐 완충 장치가 되고 모른 사람에겐 월급 반토막의 시작이 됩니다. 마무리 행동 유도. 오늘 영상 보시고 딱 한 가지만 하세요. 내 60세 이후 월급은 얼마인가? 종이에 적어 보세요. 그 숫자가 여러분의 출발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연금 연기 vs 조기 수령, 정년 연장자 실제 생활비 사례, 6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재정 실수, 이걸 아주 현실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꼭 눌러두세요. 이건 진짜 놓치면 손해입니다.